네, 제17회 학생 성공 스토리 특강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나노공학과 입학한 박소영입니다. 뜨거운 여름방학이 지나고 2학기를 맞이한 요즘인데요. 이번 제17회 학생 성공 스토리 특강에서는 뜨거운 여름만큼이나 뜨거운 열정으로 대학생활을 보내신 분을 연사로 모셨습니다. 연사님의 강연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사전 안내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백스 사용자 이름을 모두 학번 이름으로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꾸는 방법은 미팅룸을 퇴장한 이후에 웨백스 로그인 화면의 우측 상단에서 바꾸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학번과 이름으로 아직 입장하지 않은 분들은 지금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웨백스 사용자 이름을 모두 학번 이름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미팅룸 퇴장 이후에 웨백스 로그인 화면의 우측 상단에서 변경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변경하실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보도록 할까요? 그럼 기다리는 동안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미팅룸을 퇴장하시고 웨백스 로그인 화면의 우측 상단에서 변경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 변경해 주신 것 같으니까요. 다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을 들으시면서 발표 자료가 메인 화면으로 공유될 텐데요. 연사님의 모습을 조금 더 크게 보고 싶은 분들은 변경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레이아웃 탭에서 전체 화면이나 그리드 메인 화면으로 변경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혹시 S1 상담 그리고 학생 성공 상담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S1 상담은 우리 교수님과 학생들 간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입니다. 전공습이나 전공 관련 진로 등의 주제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생 성공 상담에서는 비교과 프로그램 등 대학생활 전반에 관련된 상담을 받고 있으니까요. 대학생활 중에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상담 모두 킹고 포털 로그인 후에 챌린지 스퀘어에 접속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 성공 스토리 공모전인데요. 수기치인을 실천하는 여러분의 성장 스토리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접수 기간이 마감되었습니다만 다음 학생 성공 스토리 공모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꼭 거창한 실적이나 스펙을 필요하는 공모전이 아닙니다. 크고 작은 시행착오나 또는 어려움을 극복한 이야기, 거기에서 얻은 교훈 등으로 나만의 학생 성공 스토리를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상자에게는 장학금과 프레지던트 리스트, PL로 추천되는 등의 여러 가지 특전이 있으니까요. 의미 있는 경험 많이 하시고 성찰도 많이 하셔서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학생 성공 멘토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성공 멘토링은 선배 멘토링 그리고 교수 멘토링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각각 선배 멘토링은 1학기에 교수 멘토링은 2학기에 진행됩니다. 지금 2학기에는 교수 멘토링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교수님과의 친밀한 소그룹 만남을 통해 그동안 듣고 싶었던 여러 가지 조언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라서 조금 일찍 마감이 되는 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게시가 되고 킹고 앱에 푸시 알람으로도 알림이 가니까요. 혹시 스팸 문자인 줄 알고 잘못 알고 놓치시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과목 추천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목 추천 서비스는 취업 희망 분야별로 교과목을 추천해주는 서비스인데요. 희망하는 분야에 취업한 선배들이 들었던 교과목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챌린지 스퀘어 접속 후에 학생 성공 대시보드에 취업 기간별 교과목 추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본인의 진로 계획대로 수강 신청에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연이 끝난 뒤에는 만족도 조사가 있는데요.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재학생 100명을 선정해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끝났다고 나가지 마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특강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7회 학생 성공 스토리 특강의 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바이오 메카트로닉스 학과의 김지환 학우인데요. 김지환 학우는 전자전기공학부도 복수 전공하셨습니다. 삼성전자와 스타트업에서 인턴십을 하셨고 대학생활 동안 동아리 회장뿐만 아니라 공부도 열심히 하시면서 열정 넘치는 대학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특강 자리도 본인에게는 좀 가분하다며 겸손해 하셨지만 2020년 생명공학대학 프레지던트 리스트에 오르는 등 학생 성공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도전을 해오신 것 같습니다. 김지환 학우의 스토리가 살짝 넘사벽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 김지환 학우도 평범한 신입생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스펙도 하나씩 그리고 조금씩 이루어가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김지환 학우가 어떻게 대학 생활을 보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학우를 모셔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오메카트로닉스 학과 김지환입니다. 다들 수강 신청은 잘 하셨죠?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했는데 거의 마지막이 안 될 것 같아요. 추가 학기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 다 잘 하셨기를 바라고 오늘 제가 엔지니어가 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이라는 뭔가 좀 거창해 보이는 주제를 들고 나왔는데 사실은 제가 처음에 고른 주제는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제가 선택했었고 또 포기했었던 것들이라고 이름을 지었었어요. 근데 또 이렇게 멋지게 포장을 해주셨고 이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를 되게 잘 포장을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되게 뭐 평범한 학생이고요. 그냥 제가 4학년 때까지 겪으면서 이제 4학년 학부를 다니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말씀을 좀 드리면 여러분들도 좀 더 시행착오를 덜 겪고 좀 더 재미있게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타임라인을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쭉 그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했고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를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들어가 볼까요? 제 이제 백그라운드 먼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호주의 브리즈번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고요. 이때는 클리니컬 사이언스 쪽에 좀 더 관심이 많아가지고 임상 연구를 대학병원에서 같이 뭐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고 해서 계속 의사로서의 길을 걷지 않을까 했었어요. 그래서 뭐 연구를 하면서 이쪽으로의 길을 확신을 했었지만, 네. 그리고 이제 백그라운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스키를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스키 선수로서 활동도 했었고, 그 다음에 대한스키 지도자연맹 레벨 3 강사로서 뭐 학비를 벌려고 강습도 하고, 네, 여러 가지 겨울에 활동도 하고 여러 사람도 만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엔지니어링이랑은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본인 인생에서 뭐 되게 즐거울 만한 취미 하나 정도는 있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번아웃이 오기도 되게 쉽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 신입생 시절로 들어가 보면 저는 이제 자연과학 계열로 들어왔죠. 그래서 여러 동아리 활동에 먼저 집중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을 많이 보고 새로운 인원들을 많이 보고 그래가지고 되게 들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뭐 알림이 같은 곳에 지원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제가 기대도 되게 많았지만 백그라운드가 좀 다르다 보니까 고민도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이제 호주에서 6년 동안, 이제 뉴질랜드에서 2년, 호주에서 4년 동안 유학을 했었고 그런 백그라운드 때문에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전부 다 겪은 친구들과는 다르게 수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좀 많이 약했던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됐었고 그런 부분들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근데 계속 못하다 보니까 좀 열받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계속 피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수학이랑 물리를 가장 잘 다룰 수 있고 공학적으로도 잘 접근할 수 있는 바이오 메카트로닉스 학과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제가 영상촌이라는 동아리를 하면서 2015년도에 같이 영화를 찍으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CC동산 쪽이거든요. 율전동에. 그래가지고 네, 재밌게 신입생 생활을 하고 과목도 몇 개 낙제하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정말 평범하게 지냈었습니다. 네. 그래서 1학년이 끝나고 저 바로 군복무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USAG 험프리에서 육군 통역병으로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서류랑 시험을 이틀 동안 이제 서류를 내고 그 다음에 시험을 이틀 동안 쳐서 통역병에 합격을 했는데 사실 군대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는 않지만 네 그냥 넣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통역병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남자분들은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아마 이게 카투사랑 비슷한 거 아니냐 하시는데 예, 카투사가 조금 더 좋고요. 네 처우는 통역병 같은 경우는 육군 소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실력이 더 좋은 친구들은 많이 들어가지만 처우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네 그래서 서류를 보면은 토익 성적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학교 같은 그런 뭐 인적사항 보고 그 다음에 시험을 이틀 동안 쳐서 네 2000에서 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영어 실력에 대한 팁을 드리면 요즘에 뭐 토익이나 오픽 같은 그런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영어를 계속 써오면서 느꼈던 점은 토플이 영어 실력의 척도를 확인하는 데에는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토플에서 110점 이상을 목표로 하면은 영어 소통에 있어서는 정말 뭐 검증이 된 사람이라고 생각할 만큼 네, 그쪽에서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네, 영어 실력도 저절리 피지컬이 늘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자대 배치를 받아서는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봤었는데 되게 엄청난 사람들도 많았고 뭐 대학원 다니시다 오신 분들도 있었고 근데 제 후임 중에 한 명이 이제 엔비디아에서 SoC를 개발하던 형이었는데 그 형이 뭐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잘 얘기도 해주고 막 그러면서 저도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의 인터페이스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 또한 뭐 자연스럽게 인베디드 시스템으로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여러 가지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본인한테도 많은 영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하는 것이 본인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아까 전에 이제 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 군대 후임이었던 그 형은 인턴십을 한번 해보는 게 만약에 이쪽으로의 길을 걸을 거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줘가지고 이제 전역 전까지 저는 계속 인턴을 찾아보게 됩니다. 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할 거 없이 다 네, 무차별하게 다 찾아봤고요. 네. 그래서 제가 들어간 스타트업은 골프 디바이스 스타트업이었는데 골프 이제 어떤 디바이스인지 참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 골프를 친다고 하면 공이랑 이제 클럽이 있을 텐데 골프 클럽이 있을 텐데 골프 클럽이 골프 공을 치는 순간 임팩트라고 하죠. 그래서 임팩트 순간 이후에 골프 공이랑 골프 클럽의 속도를 분간해내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거 개발을 하면서 뭐 신호 처리나 인베디드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개발 다 했었어요. 근데 이쪽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저걸 어떻게 혼자서 다 해. 근데 뭐 스타트업에 가면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1학년이 끝나자마자 좀 맨땅에 헤딩을 하면서 많이 했었고 이거 하면서 되게 도움이 됐던 거는 이제 시니어 하드웨어 엔지니어 분께서 저를 많이 리드를 해주셔가지고 뭐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면은 뭐 증폭기를 어떻게 바꾸겠다, 패시브 회로를 어떻게 하겠다 해서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 그런 것들이 기억에 아직도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인베디드 시스템이랑 전자공학을 조금 더 깊게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갖게 됐고요. 복학해서 전자전기공학부 복수 전공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밑에 탑다운 어프로치라고 적어놨는데 탑다운 어프로치의 반대가 이제 보텀업이겠죠. 이제 학교에서 하는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뭐 밑에 기반되는 지식들을 미리미리 다 공부한 다음에 쌓아 올라가는 느낌이라면 탑다운은 미리 먼저 조그만한 시스템 하나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그거를 확장해 보고
그렇게 하면서 뭐 만들어 보면서 배우는 건데 사실 둘 다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적절히 섞어가면서 이제 적절히 섞어가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훨씬 더 능률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인턴으로 스타트업에서 했던 프로젝트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실패했습니다. 네, 기반되는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더 전자전기공학부를 복수 전공하고 싶었고 너무 잘하고 싶었어요, 사실. 네, 그래서 이때는 실패로 끝났었고요. 근데 사실 저희 대표님께서는 제가 실패할 걸 알고 계셨다고 해요. 워낙 연륜이 많으신 분이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시키신 이유는 뭐 좀 이제 열심히 하는 친구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단시간 안에 많이 배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도 대표님과 가끔씩 연락을 하고요. 네, 아직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인턴 준비 팁을 말씀드리면 사실 1학년 끝나고는 이제 교양 과목만 들은 상태잖아요.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뭐 대계열에서 과를 선택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교양만을 듣는데 아는 게 사실 많이 없다고 느꼈어요, 저도. 근데 본인이 뭐 기여할 수 있는 점이 있는지, 잘하는 게 있는지 본인을 좀 잘 알아야 되는 것 같고 해당 기업이나 뭐 그런 인더스트리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군대에서 준비를 많이 했었고 군대에 굉장히 훌륭한 자원이 많았기 때문에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잘한다면은 공학 분야에서는 무조건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 동안 뭐 토플 110점 정도는 네, 노려보실 만한 것 같아요. 네, 시간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토플 시험 한 번당 20만 원 정도라서 돈도 좀 많이 들긴 하는데 네,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 네, 이제 제가 2학년이 됐어요.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이제 스타트업 인턴을 끝내고 이제 그게 스타트업 인턴을 하느라 1년 정도의 휴학 기간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다 끝나고 2학년에 복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제 나이가 거의 25살이었던 것 같아요. 네, 25살. 그래서 1학기에는 복학하고 나서 학교에 적응하는 데 좀 집중을 했고요. 하루 평균 거의 14시간 정도를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펀더멘탈한 지식이 많이 없으니까 그런 빈 부분을 많이 메꾸고 싶었고 정말 잘하고 싶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학기 GPA가 뭐 C를 몇 개씩 받으면서 3.3이 나오고 뭐 사실 손대는 것마다 다 안 됐었어요. 1학기 때는. 그래서 만약에 군대 방금 제대하신 학우분들이 계시다면 복학버프가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끈기를 가지고 하시다 보면 훨씬 더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2학기 때는 치고 들어오는 일이 되게 많았었어요. 동아리 회장도 해야 되고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뭐 복수 전공도 시작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꽤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1학기 때 겪었던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베이스로 해가지고 2학기 때는 조금 더 회복을 했고 사실 계속 뭐 수학과학 관련 과목들을 못하다가 수학 들어가는 건 다 못했었어요, 진짜. 근데 GPA를 처음으로 막 4점대를 받으면서 되게 리워드를 받는 그런 느낌도 들어가지고 되게 용기를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이때 2학기 때. 그래서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제가 그리고 하나 더 설명드릴게. 제가 이때 친구랑 같이 막 창업을 하겠다고 iOS 애플리케이션을 따로 만들고 있었는데 퀵스카우트라고 이제 소규모 그룹을 모집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뭐 만약에 뭐 조별 활동을 하고 싶은데 뭐 예를 들어서 공모전을 나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없다 하면 이 어플리케이션으로 찾아보고 뭐 지원서를 작성하게끔 하고 그런 것들을 다 기획을 했었는데 결국 친구가 중간에 뭐 군대를 가게 돼가지고 지금은 중단된 상태고 근데 이걸 하면서도 이거를 했던 게 꽤 좋은 이제 평가를 받아가지고 창의 장학생으로 선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되게 2학기 때 많은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네, 계속 못하다가 조금 이제 나아질 기미가 보이니까.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3학년이 돼서는 이제 2학년 말에 지원을 했던 민행공과대학교 교환학생이 취소가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뭐 학교에서 취소시킨 건 아니었는데 저는 이제 유학을 오래 했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아시안들이 아시안들이 이제 외국을 가서의 입지가 굉장히 줄어든다는 걸 알고 있었고
어차피 가봤자 할 수 있을 게 많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뭐 공부나 하자 해서 1학기 때는 공부를 했었고, 이제 여름방학 때 본격적으로 제가 뭐 인턴십이나 이런 것들 다 찾아보고 뭐 링크드인, 잡 코리아, 그 다음에 슈퍼루키, 네, 그런 것들 다 찾아보면서 지금 배운 걸로 또 뭐를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뭐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 장기 현장 실습을 합격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밑에 팁으로 적어놨는데 자격사항이랑 우대사항이 있잖아요. 자격사항은 대부분 다 갖춰놓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우대사항 같은 경우는 뭐 거기 리스트 안에서 할 줄 아는 것이 크게 많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의기소침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제가 회사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거를 다 할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 자신 있게 지원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방학 때 또 진행을 했던 공모전인데요. 이제 이거는 성균관대 안에서 하는 교내 공모전입니다. 그래서 융합설계 경진대회라고 하는 공모전이 있는데, 이때 팀빌딩이랑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설계, 뭐 마케팅 모든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융합설계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디자인에 신경을 좀 많이 썼던 편이고, 저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로 조금 더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 공모전을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팀원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이런 기회는 많이 없으니까 진짜 잘 해야 된다. 뭐 어떻게 어거지로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때 뭐 거의 합숙하면서 에어비앤비로 합숙하면서 서킷도 직접 만들었어요. 저거 아마 보시면 아실 텐데, 참가하셨던 분들 아실 텐데 이 트랙이 제공되지가 않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전선 테이프 붙여갖고 다 만든 거예요, 저거를. 그래갖고 좀 절박하게 진행을 했던 기억이 있고, 실제로 뭐 이 프로젝트는 또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제가 또 실수를 해가지고 이때 입상을 주행 부문으로 하지 못하고, 다행히도 열심히 해줬던 다른 팀원들 덕분에 디자인 부문으로 수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이게 저한테는 하나의 실패죠. 네. 그래서 주행할 때 제가 뭐 배터리 전압 레벨 같은 거를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아가지고 되게 팀원들한테 미안한 생각이 큽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인턴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스템 LSI 사업부, 제가 센서 선행 개발팀으로 지원을 한 것은 아니지만 LSI 사업부에 아날로그 회로 설계로 지원을 했었고, 센서 선행 개발팀은 제가 들어가고 나서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삼성전자의 인턴십이랑 장기 현장 실습이랑 다른 게 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건 전환형이 아닌 체험형 인턴에 더 가깝고요. 만약에 다른 계획이 있거나 뭐 외국을 나가보고 싶거나 그러면은 뭐 부담 없이 지원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대학생 인턴 같은 경우에는 6주를 진행을 하는데 장기 현장 실습을 16주라서 훨씬 더 뭔가를 제대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실제로 6주 동안 했다가 사원으로 전환되신 분과 얘기를 또 많이 해봤는데 6주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네, 좀 자유롭게 지원을 많이 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제가 이제 여기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를 지원을 할 때 저는 보통 이제 사람들은 과목 들은 걸로 어필을 하는데, 저는 이때 인턴십 경험이 있어가지고 인턴에서 했던 그런 경험들을 어필을 했고, 제가 원래 센서를 굉장히 많이 다뤘다 보니까 이전 스타트업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어필한 게 연결성이 좀 좋게 평가를 받아가지고 센서 개발팀에서 발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커리어 설계를 만약에 대학 때부터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연결성을 가장 중요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안에서 인턴으로 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갖고, 제가 아날로그 회로 설계로 들어갔지만 중간에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거는 제가 선택했던 사항이었고 부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미지 센서랑 바이오 센서 두 개 있죠. 저 시스템 LSI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주력 제품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센서랑 바이오 센서인데, 그거에 대한 뭐 보관 알고리즘이라던가 필터 파이프라인 구조를 설계하게 됩니다. 근데 필터의 파이프라인 구조를 설계하게 되니까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구조까지 다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죠. 그래서 이때 객체 지향 디자인 패턴이나 뭐 되게 지금 실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되게 집중적으로 배우게 됐었어요. 또 하나 제가 굉장히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제 지도 선배가 시스템 LSI 사업부 안에서 거의 몇 없는 소프트웨어 아키텍트셨고 그분께 좀 정통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밑에 토이 프로젝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iOS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고 뭐 이때 뭐 퀵스카우트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뭐 친구랑 창업을 하려고 했었다. 근데 이거를 하게 되면서 제가 뭐 하나의 기능 단위를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기능 단위 설계할 때 서로 간에 영향이 없으면 최고로 좋겠지만 사실 그런 경우는 많이 없어가지고 제가 코드를 제대로 짜고 있는 건가? 뭔가 굉장히 답답함도 많이 느꼈었는데 여기서 인턴십을 하면서 그리고 지도 선배님께 배우면서 어떻게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배웠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인턴십이었습니다. 네, 이제 3학년 막바지예요. 이제 인턴십을 제가 3학년 2학기 때 했었고 3학년에는 인턴을 끝나자마자 연구실 개발자로 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 안에서 인턴을 했을 때 저를 되게 잘 챙겨주시던 파트장님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이 1대1 면담을 할 때 개발자라고 뭐 소프트웨어만 하지 말고 전체적인 시스템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런 뭐 갈망이 생겼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회사에서 배운 거를 바로 써먹어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하나 센서를 통째로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 싶었고 시스템을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인턴을 하면서 수업을 듣던 게 이제 전자전기 공학부의 원상민 교수님 컴퓨터 구조 수업이었는데 이때 뭐 연락이 닿아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바이오 일렉트로닉 시스템 리서치 그룹에 있고요. 아마 신입생 분들이나 2학년 분들이라면 되게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어떻게 교수님께 학부형생 하고 싶은데 어떻게 연락을 드리지?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되실 건데 제가 가장 추천을 드리는 거는 교수님의 수업을 듣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그리고 물론 그 수업에서 학점을 잘 받아야겠죠. 네, 그래서 학점을 잘 받고 뭐 교수님이랑 컨택트 해가지고 계속 좀 오랫동안 연락을 해서 이런 거를 성사시키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교수님께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뭐 특히 과목에 관련해서 뭐 회사 스케줄이랑 뭐 시험 스케줄이랑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연락을 드렸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연락이 되고 밑에가 핵심이죠. 사실 삼성 인턴은 재미있나요? 졸업 후 취업할 계획인 거예요? 이러면서 대학원 생각이 있으면 연구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하면 좋겠다고. 네. 그래서 제가 이때는 사실 약간 물음표였어요. 좀 부담이 많이 됐죠, 사실. 네. 교수님께 연락을 드리면 안 되는 건가 싶어가지고 그래도 교수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시는데 한번 연구실 웹페이지라도 들어가 보자 해서 교수님 하시는 분야를 보게 됐는데 상당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 논문을 읽고 나서 어떤 거를 뭐 중점적으로 하시는지는 알겠지만 제가 하는 분야랑도 접점이 있을 것 같아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라고 했고 그래서 답변은 어땠을까요? 네. 다음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너무 필요해요 라고 하면서 제가 확정이 바로 되게 됩니다. 이때. 그래서 이거 보여드리면은 교수님한테 혼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오늘은 여러분이 먼저니까 그래서 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 뭐 시간까지 맞추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에 제가 감동을 먹고 교수님 연구실을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는 이제 소프트웨어만을 개발을 하다가 하드웨어와 시스템 설계에도 관심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몇 주 전까지 제가 잠도 막 못 자면서 고민을 해갔어요. 왜냐하면 저는 대학원은 꿈에도 없었고 사실 뭐 삼성전자 안에서의 그 환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에 입사하겠다라는 목표만을 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여기 또 와보니까 여기도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뭐 대학원 진학을 최근에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주 분야는 제가 원래 하던 인베디드 시스템이랑 아날로그 회로 설계고요. 네. 아날로그 회로 설계는 최근에 시작한 거고 부분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만들던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제 시작한 생체 신호 처리랑 뭐 기계 학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되게 재밌는 사진을 하나 넣어놨는데 그래프를 뭐 제 친구 되게 친한 친구가 보내준 건데 제가 지금 저기 절망의 계곡 좀 벗어날 때쯤에 있어요. 그래서 석사가 끝나면은 완전히 좀 벗어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학부 때 배운 거 가지고 막 할 수 있는 게 많기는 하지만 저 계곡을 한 번은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멘탈을 다 잡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안 먹히네. 아, 네. 저희 연구 그룹을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바이오 센서를 주로 연구를 하는 그룹이고 그리고 저희는 플렉시블 일렉트로닉스가 주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플렉시블 일렉트로닉스가 이제 바이오 센서를 몸에다가 부착을 해야 되는데 딱딱하면 잘 붙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회로들을 유연 소자 이제를 만들어서 회로를 이제 몸에다가 바로 붙여버릴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구 분야가 꽤 광범위하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연구 그룹 이제 교수님께서는 뭐 뉴럴 인터페이스 쪽도 논문을 좀 내셨고 하셔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룹이고요. 저희 랩장님인데 네. 예, 여기 옆에 보이는 친구는 랩장님 항상 따라다니는 조수고요. 네, 예, 다들 친합니다. 네, 되게 분위기가 좋은 연구 그룹이고 저희가 이제 센서를 하나 만들 때 소자들이 다 작기 때문에 현미경을 보면서 하나씩 납땜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오시면은 다 경험을 하실 수 있으시고 사실은 한 2년 앞으로 2년 동안은 교수님께서는 뽑을 계획이 없으시다고 해요. 그래서 네. 지금 신입생이신 분들은 2년 정도 뒤에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아마 뵐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던 분야는 이제 저기 바이오 센서 안에도 ARM 기반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들어가는데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로직을 설계를 하는 거를 주로 했었고요. 이 바이오 센서에서 데이터를 이제 전압 레벨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무선으로 통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무선 통신 코드를 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펌웨어 단, 오른쪽에는 어플리케이션 단 해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iOS 개발을 계속 했었으니까 이런 부분을 개발을 해서 저희 연구자분들이 다 쓸 수 있게끔 공유를 해 두었고요.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최근에 끝났어요. 그래서 좀 후련한 마음이 있네요. 네. 네, 다시 돌아가서 아까 전까지는 최근까지 했던 프로젝트고 이제 4학년 1학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여러분 전자전기공학부 전공하거나 복수 전공하면 종합설계 프로젝트를 핵심 전공으로 들어야 되죠. 네, 전공 핵심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했을 때도 저는 뭐 공모전을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악착같이 했던 것 같아요. 4학년 1학기 때 이거에만 시간을 거의 모두 쏟아 넣었고 그래서 팀원들 뭐 팀빌딩을 일단은 잘 했고 그다음에 팀원들을 설득을 해서 팀원들도 열심히 해줘가지고 수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분야는 이제 로보틱스 분야였는데 헬스케어 일렉트로닉스 쪽에 제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비대면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어떤 로봇 플랫폼을 만들어 보고 싶었고 그 당시에 다시 제가 이제 네이버 랩스라는 데를 알게 돼가지고 네이버 랩스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로봇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뭐 그 수준은 한참 못 미치지만 그래도 이거는 제가 뭐 좀 오랜만에 성공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착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제가 선택했던 것과 집중했던 것들, 네, 선택했던 것과 포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선택한 거는 무조건 경험 위주였고요. 네, 경험을 먼저 쌓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데이터가 쌓이면은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주변에 제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최대한 많이 두고 저를 신뢰해주는 사람을 많이 두는 게 최우선 목표라고 생각을 했어요. 항상 학부 생활을 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이제 남을 수 있게 저도 뭐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기했던 거는 개인 시간이죠. 네. 제가 광범위한 분야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사실 이 분야를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끝까지 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포기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번아웃이 올 때도 되게 많아요. 최근에는. 네, 최근에도 많이 왔었고. 빠른 졸업도 포기를 했죠. 제가 지금 27이거든요. 네,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이시는데. 네, 네, 그래서 빠른 졸업을 못 했어요. 근데 뭐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했던 것들은 뭐 그냥 레퍼런스로만 참고를 하시고 본인의 가치관이 또 따로 있을 거잖아요. 본인의 상황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알고 본인한테 맞게 설계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서도 팁을 하나 드리자면 성균관대가 뭐 다른 대학들보다도 교수님이나 뭐 전문가분들 어떤 이제 분야에서의 전문가분들을 초청을 해서 세미나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런 거는 시간이 되면은 뭐 공부하시지 않는다면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면 꼭 찾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에 다 나와 있고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거는 체외 진단 의료 분야 혁신이었고요. 최재혁 박사님께서 하시는 거였는데 이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세미나들을 잘 찾아서 들어보시고 뭐 친구분들께 추천도 해주시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선순환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동아리 하나는 이제 들어가서 오랫동안 활성화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기분 좋게 오랫동안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게 그게 대학 생활의 하나의 묘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08학번 선배들이 이제 결혼하실 때가 됐는데 그 형들 결혼식 가서 막 되게 반가운 얼굴도 오랜만에 보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이제 3학년 1학기가 끝나고 굉장히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위축이 될 뻔했지만 취업이 안 되거나 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계속 이제 코로나가 끝나도 불황이 계속되고 그러면서 뭐 뽑는 인원도 적고 하면 그만큼 더 공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트업이든 대기업이든 뭐 가리지 않고 뭐 경험할 수 있으시면 꼭 하시고 그 대신에 저는 후회하는 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제가 학부 생활을 다시 한다면 휴학을 하면서까지 인턴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은 그냥 할 수 있는 한 빨리 하시고 네. 웬만하면 인턴 같은 거는 방학 때만. 네. 그리고 팀빌딩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랑 성격이 맞거나 본인이랑 뭐 비전을 함께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은 미리미리 잘 사귀어두고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운이 좋았던 편이고 제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원 진학에 대한 고민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석사가 되기 전에 이제 논문을 미리 준비를 하고 있고 석사가 되자마자 논문을 좀 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박사도 준비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건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이거 끝나고 바로 취업할 수도 있고 석사 끝나고 결론적으로 저는 헬스케어 일렉트로닉스 쪽에 전문가가 되고 싶어가지고 아직도 공부를 많이 하는 중이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그리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경계를 두지 않고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아직은 없지만 추후엔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학생 성공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주변에 남는 것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좋은 사람이 되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많이 두고 네, 자극을 받고 또 뭐 그런 선순환을 만드는 것들 네. 그래서 네, 제 소통 창구라고 해야 되나요? 네, 여기 뭐 3개 다 적어놨으니까 네, 연락하시려면 하시고요. 네, 깃허브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김지한 학우님의 학생 성공 스토리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정말 알차게 보내신 것 같아요. 네. 당연히 들어보니까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던 네.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물론 커다란 줄기는 같지만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뭔가 경험을 하시고 도전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도 진짜 멋있게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연사님과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읽고 연사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이 올라올 동안 사전 질문 먼저 드려볼게요. 네네. 일단 프레지던트 리스트 수상과 과정이 궁금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을 이제 통해서 수상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지원하시게 된 동기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여러분들 공지사항에는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수시로 확인을 하시고요. 프레지던트 리스트라는 거는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하나의 이름일 뿐이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냥 그런 점들을 자소서에 써서 냈어요. 근데 운이 굉장히 좋게도 제가 발탁이 됐던 거고 사실 아직까지도 저한테는 굉장히 과분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인턴십이나 뭐 공모전 수상 활동 그리고 아카데믹한 백그라운드도 많이 보고요. 성적표를 보겠죠. 네, 그런 거 다 백그라운드 체킹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저희 학장님 같은 경우에는 생명공학대학이죠. 네, 학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봉사활동이나 뭐 그런 이제 이타적인 활동,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노력을 많이 하시면은 그리고 지원을 많이 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사전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거가 일단 질문부터 드리면 저도 네. 궁금한데 인공지능 사람이 대체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거 질문을 네.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지. 사실 제가 답변할 만한 레벨이 아니거든요. 저도 배우고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하나 들었던 선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네.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근데 인공지능을 이제 설계를 할 때 제가 듣기로는 이제 어떤 프로블럼 도메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결하려고 문제 해결 방식을 인공지능을 쓰는 거고. 그래서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고 정확도가 높고 그런 이점이 있는데 그 프로블럼 도메인을 생각을 하는 것은 사람이 오랫동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아직도 저도 배우고 있고 만약에 제 답변을 들으신 굉장히 전문가가 있으시다면 노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조금 연구나 공부를 해보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도 궁금해요. 네. 인공지능 관련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 이제 부 분야가 생체 신호 처리랑 인공지능인데 바이오 센서에서 받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뭐 질병을 진단한다던가 뭐 천식 이런 것들을 진단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소프트웨어 팀이 지금 그쪽을 많이 주력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네, 아직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분야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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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음 사전 질문으로는 이제 바이오 메카트로닉스 학과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 바이오 메카트로닉스 학과에서는 어떤 것을 배우는지 그리고 이 학과를 전공한 것이 이제 엔지니어가 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바이오 메카트로닉스 학과는 굉장히 광범위한 학문을 배우는 분야예요. 그래서 복수 전공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기계공학, 전자전기공학, 뭐 컴퓨터공학도 살짝 배우고 그리고 뭐 화학공학까지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떠한 분야에서도 뭐 전문성을 살릴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반대로 봅니다. 사실 바이오 메카트로닉스 학과에서 배우는 것이 시스템을 볼 수 있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이거를 복수 전공을 함으로써 본인의 이제 관심과 그런 이제 어떤 정말 갈증이 생겼던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들었던 과목들을 말씀을 드리면 영상 처리 공학, 로봇 공학, 뭐 VR 프로그래밍, 그 VR 기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이제 혁신 뭐 융합 과목으로 새로 생기고 있고
전자전기공학 기초, 그러니까 회로 이론을 미리 한 번 더 배우는 그런 효과가 있죠. 네, 그래서 복수 전공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복수 전공으로 전자전기공학과인가요? 공학부입니다. 공학부인가요? 공학부를 이제 하셨는데 네. 그리고 하시면서 각종 대회에서도 입상을 하시게 되잖아요. 네, 네, 이런 게 일단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진짜 1학년, 2학년 때부터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신 것 같은데 이런 대회에 그러면은 어떻게 정보를 얻으셨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아, 여러분들 학교에 저는 다른 데 많이 안 보고 공지사항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학교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막 크게 수상한 것도 없어요, 사실은. 학교에서 하는 그런 조그만한 규모의 공모전만 참가를 했었던 거고, 만약에 큰 공모전을 나가고 싶다 하면 구글링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뭐 사람인, 잡코리아, 그 다음에 슈퍼루키가 요즘에 외국계 기업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슈퍼루키를 보시는 것이 네, 만약에 계속 취업을 하실 거라면 네, 도움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발표하시면서 네. 아까 그래프 있었잖아요. 네, 이 네, 네, 네. 내려가는 더닝 그래프. 크루거, 네, 네, 네. 그거 지금 상태가 그 마지막 무슨 골짜기였죠? 절망의 계곡. 네, 절망의 계곡. 네. 절망의 계곡을 막 빠져나오고 있으신 중이라고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지금보다도 조금 더 밑에 그 슬럼프였을 때가 있었다면 언젠지 그리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셨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사실 4학년 1학기 때가 제가 제일 슬럼프가 심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거의 2년 동안 하루에 뭐 10시간 넘게씩 공부를 맨날 하고 그리고 뭐 연구실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치고 들어오는 일도 많고 대학원을 가야 될지 취업을 해야 될지 고민도 굉장히 많았고 근데 이럴 때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운동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운동을 꼭 하시는 거를 이제 미리 젊을 때 하나 이제 취미를 만들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슬럼프가 왔다고 하면 저는 그냥 슬럼프를 겪고 한 이틀 만에 끝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그래서 빨리 이제 좀 침대에 누워 있다가 다시 사람들 만나러 가고 연구실 가고 다시 좀 몸을 움직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운동하시고 빨리 이겨내기가 답변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럼 슬럼프와는 별개로 그러니까 이 활동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다 하는 그런 활동이 있으신가요? 활동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다. 사실 저는 스타트업 인턴이 제일 힘들었어요. 네, 다들 스타트업 힘들다 그러잖아요. 상상 이상이에요. 그래서 진짜 많이 배우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저라고 하면 뭔가 되게 뭐 꿈인 것 같이 보이는데 뭐 어쨌든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게 그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진짜 대표님께서 이제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도 많이 주셨고 그래서 그게 제일 힘들었고 사실 막 맨날 편의점 샌드위치 먹어가면서 맨날 컴퓨터 보면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의 7개월 가까이 하니까 네, 이쪽 분야에 완전히 흡수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스타트업 인턴이 제일 힘들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사전 질문은 다 드려봤고요. 네네. 지금 채팅창에 올라오고 있는 질문들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장재원 학우님께서 강의 중에 영어의 중요성도 말씀하셨는데 이때까지 여러 활동을 해오시면서 이 영어가 어떻게 유용하게 쓰였는지 사례를 부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당장의 예시가 하나 있는데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이제 저희 소프트웨어 팀으로 들어온 이제 쌤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한국 친구인데 미국에서 이제 태어나고 자라가지고 사실 테크니컬한 부분은 영어로 말하는 게 더 편해서 지금 연구를 할 때도 모두 다 영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사실 통역병 지원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근데 막 어떤 분야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막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 뭐 간간히 살면서 계속 걸리적거리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면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럼 혹시 공부 같은 거 하실 때 네.
논문을 주로 읽으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뭐 텍스트북 이런 쪽을 읽으시는 편인가요? 아, 네. 저는 뭐 아직까지 뭐 연구를 그렇게 잘 모릅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개발만 했었고요. 그래서 텍스트북을 위주로 보고 구글링을 하고 논문은 최근에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논문도 이제 최근에 나온 것들은 굉장히 어드밴스드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컨셉이 많기 때문에 좀 조절을 하는 편입니다. 만약에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던가 하면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소스를 다 골고루 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시다면은 학부 때는 그냥 텍스트북만 잘해도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인식 학우님께서 네. 동아리는 어떤 경로로 가입하셨는지 에브리타임에는 관심 있는 동아리가 없는 것 같으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래도 네. 20학번 후배님이시다 보니까 그런 네네. 것 같아요. 네, 회장으로서 네. 어떻게 요즘도 운영되는 그런 방법이라던가 알고 계신가요? 아, 네. 지금은 회장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 같은 경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친구 따라 강남동 간다고 하잖아요. 네, 저는 친구 따라서 들어간 동아리였어요. 네, 그 친구는 이제 군대에 있는데 지금. 네, 그래서 저는 친구를 따라서 갔던 편이고 지금 에브리타임이 가장 활성화된 것 같아요. 동아리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관심 가는 데가 없다 하시면은 또 다른 대외 활동을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학우님께서 지금 2학년이신데 네. 하고 싶은 분야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비교적 저학년부터 진로 분야를 구체적으로 정하신 것 같은데 이러한 결정에 가장 많이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인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아, 이것 또한 스타트업에서 인턴했던 것. 네. 그렇군요. 그때 이제 프로젝트를 실패하고 트라우마를 겪다 보니까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잘하고 싶고. 그래서 이게 제 분야를 결정 지어줬던 것 같고. 사실 그 이전에 있었던 그런 트리거는 제 군대에서의 후임이었죠. 그래서 그 형이 이제 엔비디아에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다가 오신 분인데 지금도 엔비디아에 계시고요. 그래서 그 형이 저한테 많은 인사이트를 줬던 것 같습니다. 제 진로 설계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기회가 있다면 지금은 코로나라서 뭐 동아리 활동도 뭐 제한되고 되게 힘들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는 거를 꼭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유태훈 학우님께서 전역 후에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서 그럼 군대에서 준비하신 활동들은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싸지방 컴퓨터에서 자바를 공부했습니다. C랑. 자바랑 C랑. 네, 그게 다예요. 그리고 영어 하나로만 좀 밀고 나갔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논문 번역이라도 하겠다고 막 되게 떼쓰면서 들어갔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좀 자신이 없고 하시면 약간 본인을 조금 낮추고라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뭐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지만 제가 선택했던 방법이에요. 네, 상황에 맞춰서. 그러면은 스타트업 이후에 하신 인턴십 프로그램에서 이동현 학우님은 프로그램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는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해 주세요. 스타트업 이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인턴십 프로그램에서 네, 스타트업 이후에 네. 삼성전자 인턴십. 네네네. 프로그래밍 베이스. 네네. 네네. 제가 그때 자료 구조, 저는 다 독학을 했었어요 이전에. 그래서 뭐 학교 과목을 들은 거는 어필을 많이 할 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자전기공학부로서 아날로그 회로로 지원을 했던 건데 보통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iOS 어플리케이션 제작이랑 그다음에 기본적인 C 언어는 무조건 아시는 게 좋고요. 파이썬만 하시면 안 되고 C 언어 아시고 그다음에 파이썬은 뭐 옵션입니다. 사실 뭐 안 쓰이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객체 지향을 좀 다뤄봤냐 안 다뤄봤냐가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분야에 좀 아시면 제가 테크니컬한 얘기는 많이 안 드리고 싶은데 객체 지향을 좀 많이 공부를 해보시면 현업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네.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계속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2학기, 상임 2학기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학성 연계 하고 계신가요? 이제 해야 돼요.
아. 이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아. 그거를 위한 결정을 했었어요.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뭐 교수님이 제 주 이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교수님이 가장 큰 동기였던 것 같고 교수님을 따라서 뭐 연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다음에 주변에 연구하는 동료들도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랑 좀 더 오래 있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딱 그 두 가지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럼 커넥션 없이 인턴이나 현장 실습 기회를 갖는 것이 무척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그러니까 학우분께서는 그런 커넥션을 어떻게 구하셨는지 그리고 합격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 질문 드리고 싶어요. 네, 뭐 커넥션 이 부분이 좀 어려운데 사실 많이 지원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많이 지원을 해야 되고 만약에 뭐 학연, 지연, 뭐 혈연 있으면은 다 부탁을 해보세요. 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학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학우분이 있으시다고 하는데요. 아까 전에도 수학이 조금 어려우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신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는 똑같은 문제를 최소한 5번씩은 풀었던 것 같고 텍스트북 안에 있는 문제는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 사실 증명 같은 경우에도 뭐든지 다 알고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은 솔직히 왕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또 이제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알고리즘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알고리즘 같은 경우도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수학이랑 직결적으로 연결이 이제 바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수학은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사실 준비해 주신 내용을 들으시면서 제가 못 알아들었던 게 인베디드라는 거였는데 이게 결국에는 하드웨어 안에 소프트웨어를 함께 넣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네,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 세탁기나 뭐 전투기, 뭐 미사일 이런 데 들어가는 그런 특정한 목적을 가진 소프트웨어가 인베디드 시스템의 소프트웨어고요. 인베디드 시스템 자체는 이제 하드웨어까지 결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설계 같은 거를 할 때는 이제 기본적인 언어만 알고 있어도 되지만 인베디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까지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매력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거기에.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랑 여러 방면으로 도전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 질문으로 김태한 학우님께서 주신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인턴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기소개서 혹은 면접 등도 준비를 하셨을 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그래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저는 원래 좀 글 쓰는 거에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글을 쓰고 나서 확인을 받을 필요는 없었지만 확인을 많이 받는 게 좋다고는 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그냥 많이 써보고 미리 기업 공통 문항 같은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물어보는 게 뻔하거든요. 뭐 가장 어려웠던 일,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네, 그게 되게 단골 질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고 한 1,500자 정도 써 놓으시고 나중에 추려 보시고 많이 쓰는 게 중요하고 면접 같은 거는 사실 제가 면접은 그렇게 강하지는 못한 편입니다. 그래서 면접을 준비를 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인턴십을 준비했을 때는 포트폴리오 면접이었어요. 근데 포트폴리오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슬라이드를 한 뭐 10장 정도 놓고 이제 계속 발표를 합니다. 자기가 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근데 이거를 할 때 제가 이제 뭐 아이패드 같은 거를 카메라를 켜놓고 그걸 계속 레코딩을 했어요. 그래서 인턴 면접 전까지 한 20번 정도 계속 레코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처럼 거의 프리스타일로 할 수 있을 만큼 네, 면접을 네,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역시 영상 동아리가 도움이 됐던 건가요? 아, 영상이요? 영상도 많이 됐어요. 왜냐면 회사 들어가서 이제 자기소개 영상을 이제 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영상 편집을 다 해가지고 제가 스스로? 네, 네네. 대단하신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네. 마무리는 될까요? 아, 네네. 네, 그럼 지금까지 연사자님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강 어떠셨나요? 이곳에서 나누었던 이야기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대학 생활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웹엑스 채팅창에 올라오는 링크를 통해서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만족도 조사 응답자 중 100분에게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제공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화면에 QR코드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 촬영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비록 오늘 현장에서 뵙지는 못했지만 모두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특강을 기념하기 위해서 다 같이 사진 촬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촬영을 위해서 모두 카메라를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 해주시면서 카메라를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진 찍을까요? 네, 사진 찍겠습니다. 네. 다들 만족도 조사도 해주시고 카메라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됐을까요? 네. 그럼 오늘 특강은 아이캠퍼스 비정규 강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이캠퍼스를 통해서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학생 성공 스토리 제 17회 학생 성공 스토리 특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